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각종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에너지 발전 시설 등 기피 시설이 농촌 지역으로 몰려드는 농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몰려드는 기피 시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동시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 건립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먼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의료 폐기물 건립을 원하는 민간업체가 2019년 9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제 2021년 11월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고요. 네. 그 다음 달인 12월 7일 날에 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 신청서를 안동시에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동시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또 올해 1월 14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전 협의안 검토 내용을 이제 업체에 통보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이 예정된 부지는 안동과 예천이 맞닿아 있는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로 약 한 3,00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죠. 그렇죠. 네, 사업 예정지 주변 거주 인구 현황을 보면 안동 풍산읍 6개 마을에 557명, 또 예천 5개 마을 34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총 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이 800여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위대는 1월 초쯤이죠. 네, 해당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안동시청에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고요. 또 현재는 1인 1조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리포터다 보니 현장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 갔는데 이제 안동시 풍산읍 서미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 2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팻말을 이렇게 딱 앞에다가 매놓고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이렇게 결사하면서 외치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안동시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적정성 검토가 안동시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허용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 사업 예정지 주변에도 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고려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됐을 때 지역민들에게 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방금 우리 이정우 시사 리포터께서 주소지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풍산읍 신양리. 풍산읍 신양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방향을 대략 보면 도청 가는 길목에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바이오 산업단지에서 동북 방향으로 한 5km 정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서쪽 방향은 바로 도청입니다. 한 10여 킬로 정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경북 도청이 들어와 있는 이곳에 동쪽에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게 되고 만약 이것이 허가가 된다면 그리고 서쪽에는 이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맑은 누리 테마파크라고 있어요. 이미 이제 가동이 되고 있죠. 양쪽에 폐기물 소각장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 얘기를 하면 사실 이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략 유추가 되죠. 의료 폐기물이니까 일반 생활 폐기물도 그에 따른 공해 또 미세하게만 나오는 아무리 지금 시설과 그리고 과학 기술이 좋게 건설이 되어도 작게나마 미세한 먼지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그렇죠. 지금도 도청에 이미 가동되어 있는 맑은 우리 테마파크를 이러면 참 좋죠. 그러나 생활 폐기물 소각장에도 문제가 있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들어오게 되면 핵심적으로는 냄새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카드뮴 이런 것들 주로 특히 다이옥신은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우리 시민이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문제 이거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소각장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간에 이제 침출수가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현대화된 시설로 그것을 정화를 한다, 아주 방지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토양에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침출수가 빠져내려가서 토양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오염시켜진 오염수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쨌든 풍산 그리고 도청 인근 일대의 흙으로 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신양리 인근에 신양 저수지가 또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와 유사해서 우리가 늘 다룬 것이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봉화의 네. 석보 재련소 문제 참 얘기 많이 다뤘잖아요.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공장이 가동되다 보니까 그 이 오염수들이 땅 밑으로 내려가서 그야말로 안동댐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보고, 연구, 토론회, 조사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제2의 그러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아직 이제 아까 우리 이정우 리포터께서 이제 얘기하신 대로 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안동시에서 대단히 그런 숙고를 거듭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또 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 문제. 그럼요. 네. 예. 이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안동시 의회는 2019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서 또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또 현재도 2인 1조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안동시 의회와 또 예천군 의회가 국가기관에 강력한 소각장 건립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2019년 11월 20일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구성된 배경을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청정지역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안동과 예천에 이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앞서 말씀 교수님께서도 해주셨지만 농작물 재배에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 상황은 더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도 달려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예, 이 위원회 구성부터 배경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안동 지역의 의료 폐기물 시설 건립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네. 필요하면 안 되죠. 제가 통계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예. 경상북도 우리 경북 안에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이 시설이 이미 3곳이 있습니다. 경주, 경산, 고령 군에 예. 3군데가 있는데 이 3군데에 하루 이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용량이 195톤 정도가 되는데 순수하게 대구 경북의 각종 병원을 통해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 59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 기존의 3군데의 경주, 경산, 고령군에 있는 3군데의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195톤 중에 대구, 경북에서 발생하는 59톤을 뺀 나머지 네. 한 130여 톤 정도는 어디 걸 소화를 해줍니까? 우리가 수도권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 수도권에 있는 워낙 병원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걸 지방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북의 경주, 경산, 고령의 3군데에서. 근데 여기에 또 안동? 왜 안동이냐고. 왜 또 우리 경북이냐고. 하고 많은 다른 것도 많을 텐데 물론 우리가 안 하면 또 다른 지역도 반대도 하죠. 우리 소위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꼭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또 받을 것은 또 수용할 건 해줘야 되지만 왜 하필 여기냐라는 반문은 반드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이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 필요하고 안 하기 문제가 아니고 꼭 안동이어야 되느냐를 부분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굳이 안동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동이 아니면 앞으로는 환경단체들이 지금까지 많이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권역별로 그 권역 안에서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의 의료 폐기물 수도권 안에서 그러면은 정부가 환경이라는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안에서 처리 용량 시설을 확대를 해주든지 인가를 늘려주든지. 이제 수도권에서 왜 소화가 안 되냐, 포화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적정 시설과 규모와 이 규정을 너무나 까다롭게 해놓고 있으니까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도권 권역이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권역에도 수도권도 말이 수도권이 경기도 시골에 가면 강원도 인접 지역도 많잖아요. 예.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 그 권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을 늘려줘라. 그러면 이 지방의 권역은 지방 권역에서 기존 해오던 것은 받아주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경북의 경주, 경상, 고령에 있는 이 시설 정도는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거 처리하고 100여 톤 남는 거 수도권 받아서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대로 해줄 테니 이거는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 이거는 중앙정부와 이거는 그야말로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국무조정을 해야 될 일입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빨리 바꿔서 권역별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예. 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굳이 안동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수도권에서 넘어오는 폐기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럼요. 네. 47%가 우리나라의 전체에 나오는 의료 폐기물의 47%, 그건 50%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지방에서 받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제가 또 하나 참 덧붙일 건요. 예. 이런 의료 폐기물의 문제가 지금도 나와서 이렇게 또 심각하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 산업 폐기물 있잖아요. 예. 일반 산업 폐기물도 일반 이 폐기물 업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시골 농가에 농가 이 창고 같은 거를 자기들 무슨 채소라든지 이런 거 뭐 임대한다. 저온 숙성하는 창고로 빌린다고 해놓고 거기에 밤에 와서 산업 폐기물을 전부 다 무단으로 방치해놓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아직도 우리 경북이 시골지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이 피해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 폐기물까지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네.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일부 업체에선 폐기물 처리 브로커를 고용했습니다. 이 브로커들이 의료 폐기물을 우리 지역 곳곳에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브로커가 투기하고 간 불법 폐기물로 경북 곳곳이 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도 브로커들이 어딘가에서 의료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 장소를 탐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환경부나 환경청이 아닌 시민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당국이 조금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폐기물 업자들의 불법 투기 실태가 조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또 이런 이유에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2019년에 영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고철수거 사업자가 한 건물주를 속여서 공장에 폐기물을 버려두고 잠적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폐기물을 헐값에 처분해주겠다며 돈을 받고는 또 업자가 설치한 방음벽에 폐기물을 쌓아놓고 그냥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사실 하지만 이런 브로커를 검거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브로커는 주로 심야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벽이 설치된 공터나 아니면 눈을 피해서 그냥 숨길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을 곳곳에 쌓아두기 때문에 단속이 또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공장 부지를 빌린 후에 수백 톤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법원은 일당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투기로 인해서 자연 환경에 끼치는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불법 투기를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런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같은 기피 혐오 시설이 농촌 지역으로 몰리면서 이 지역민 간의 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제 가장 최근에 얘가 우리 지역에 이제 경북 봉화군의 사례인데 봉화군에서 430여 톤 정도의 이제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돼서 이제 신청이 이제 접수가 되어서 봉화군에서 이제 절차상 진행하는 가운데에 주민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찬반 극단적으로 나누어진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 주민 대부분 다가 반대해야 되잖아요, 보통. 이런 혐오 시설이 오면. 그렇죠. 근데 봉화의 경우에는 또 일부 주민이 찬성을 했어요, 또. 왜 했느냐? 그거는 그야말로 사업주를 꿰매 넘어간 겁니다.
그 사업주들이 이거 우리 봉화 지역에 또 이 마을에 이런 소각장이 들어오면 이걸 가동해서 여기에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를 우리 그 여러분들 주민들에게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그 정말 그 좀 순수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또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획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반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이 논쟁이 이루어지다가 급기야는 이제 어쨌든 무산된 그런 사례가 이제 봉화군의 사례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역민 간의 갈등이 조장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끝으로 의료 폐기물 이 소각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호 시사 리포터께서 이제 법원의 사례 한 건은 이제 징역형 이제 법원 나왔다 했잖아요. 저 한 건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계속 징역형을 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나 피해를 입은 이제 주민 입장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나 이제 광역시 이런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하면은 이제 현장 조사를 다 나가는 사법경찰권을 줘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서 맞네. 이거 남의 공장을 말이야 이렇게 빌려놓고 하우스를 빌려놓고 완 무단 방치했네. 사진 증거 채정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잖아요. 우리 법 단계가 검찰 송치해서 가해자를 부르고 조사 과정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무마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유야무약하고 겨우 벌금형.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공장 하나 무단으로 빌려서 쓰레기를 방치해서 자기들이 남긴 이익은 이만큼인데 벌금 조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손방망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검찰의 구형도 그렇고 법원의 선고도 그렇고 인신구속으로 가는 징역형이 계속 나와줘야 이런 엄벌이 되어야만이 저는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그렇죠.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견 주시죠. 네,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안동과 예천의 대표적인 청정 지역입니다. 또 지역의 농산물을 재배하는 장소죠. 그렇다 보니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이야기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누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재배되는 것들을 사 먹겠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또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의료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농산물 청정지역이라는 안동과 예천의 이미지를 보존시키면서 또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안동시의 손에 달려있는 만큼 안동시에 남아있는 숙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숙제를 잘 해결해 둘 수 있도록 저도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 지역의 기피시설 쏠림 현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